자, 이 내용 아는 기자 하자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이 가는 정책이에요. 그러면요, 자녀가 결혼해서 집을 사거나 전세였거나 부모에게 도움받는 경우가 있죠, 실제로. 네네. 이때도 그럼 증여세를 다 내야 했던 거군요. 사실 부모님께 목돈을 받았다면 증여세 당연히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목돈을 송금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더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세액 공제 한도는 10년 통틀어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한 공제금액 상한을 높여서 청년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집값이 무섭게 오르다 보니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부모들은 자녀들 부담이 더 커질까 봐 증여신고를 안 하고 아름아름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번 정부 방안은 음지에서 벌어지는 증여세 회피를 양지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혼 앞둔 예비 부부 입장에서 증여세 안 내고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돈 얼마까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 부모님께 각 1억 원씩 총 2억을 증여받은 예비 신혼부부 사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체 증여 금액에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부터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데요. 신랑 신부 각각 5천만 원씩 공제하면 남은 과세 대상 금액은 각 5천만 원이죠. 해당 구간 증여세율인 10%를 적용하면 각각 500만 원, 둘이 합쳐 총 1,000만 원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제액 상한이 1억 원까지 높아진다면 어떨까요? 증여받은 1억에서 공제금액 1억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은 0원, 즉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결혼하면 그런데 주택자금 말고도 뭐 혼수 비용이라든지 축의금도 있을 것 같고 여러 비용을 이제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세금을 내는 거와 안 내는 게 여러 가지 다르다면서요? 그렇죠. 일단은요, 이 주택자금과요, 전세자금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가 잦은 신고여서 뭐 안 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택을 사고 팔 때 혹은 고액 전세를 거래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또 내야 하거든요. 근거 자료가 남기 때문에 잦은 신고를 안 했다가 덜미가 잡히면 가산세까지 내야 합니다. 이 반면 예단, 예물, 혼수용품, 그리고 자녀가 받은 결혼식 축의금 등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자, 얼마까지 이 증여세를 공제해 줄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좀 7월 말까지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안을 두고 환영하는 목소리와 이 부의 대물림이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서 확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결혼을 한 신혼부부들이 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박지혜 기자였습니다.